유병헌 그리고 김혜경의 관계가 시청자들의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네. 검찰이 그동안에는 계속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아무 관계가 없어서 우리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역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이 김혜경의 재산이 과연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김혜경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이 종합적으로 좀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두 사람이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특수한 관계다. 어떤 뜻입니까? 매우 특수한 관계. 상당히 좀 특이한 이름인데. 네. 매우 특수한 관계란 부분을 어떻게 지금 무슨 근거로 이렇게 네.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김혜경 씨가 굉장히 그 세무그룹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스쿠알렌과 같은 그런 그 세무그룹의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알짜 기업인 항복제약 의 일대 주주입니다. 그렇죠. 네. 68%의 주식을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그룹의 지주회사죠. I&I 홀딩스의 세 번째 주주입니다. 첫 번째 주주가 유대균 씨고요. 두 번째 주주가 유혁기 씨입니다. 그 이어서 지금 김혜경 씨가 세 번째 주주인 건데요. 네. 이것은 딸인 상나나 손나 씨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지주회사인 I&I 홀딩스. 네. 그 회사에서 오히려 딸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상표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상표권이라고 하면 유병헌 씨 일가가 이 상표권을 등록을 해서 각종 그 자신들의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왔었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재산을 불려왔는데 김혜경 씨가 유일하게 가족이 아닌데 이 상표권 33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 관계는 아닌 것 같다는 추정을 매우 가능합니다. 특수한 관계다. 네. 그 전에는 한 번도 검찰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근데 검찰이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특수한 관계다. 이런 쪽으로 분석 결론을 내린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이게 아마도 지금 이 차명재산 예. 이 관계를 밝히려면은 예. 유병헌과 지금 차명인인 그 김혜경 씨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네. 예를 들면 지금 특수한 관계라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유병헌이 자기의 재산을 김혜경 씨한테 맡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이 차명재산 여부에 대해서 밝히는 핵심 열쇠다. 네. 해가지고 검찰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해보니까 지금 김혜경 씨가 당초에는 아마 부인 했었는데 지금은 진술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네. 조금 좀 의심이 상당히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보면은 허정무 전 네. 세무위원 선장님. 네. 지금 검찰이 그동안에는 이 부분은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 그렇죠. 없어가지고 네. 전혀 얘기를 안 하다가 네. 분위기가 오늘부터는 확 바뀌어서 두 사람을 어쨌든 한 사람 김혜경이를 48시간 조사해보니까 뭔가 두 사람이 관계가 매우 특수한 관계. 근데 매우 특수한 관계, 이거 무슨 관계가 매우 특수한 관계입니까? 얘기가 좀 그런데, 예. 남녀 간에 매우 특수한 관계라면 그거 얘기 안 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의 집도 한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됐고, 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신임이라는 게 있고 총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받았으니까, 예. 아들, 딸보다 더 많은 지분을 주는 거죠. 예. 신임과 총애를 동시에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측근은 신임은 받을 수 있지만 총애는 받을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특수한 관계라면 총애만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신임까지 받았다. 예, 답 다 나왔습니다. 예. 예. 날 다 나왔다. 예. 예. 시청자들이 답이 다 나왔다 해도 이게 무슨 관계인가 이런 예.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네. 상당히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거를 직접 선장으로 세무회원의 선장으로 계실 때 그런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저는 배 타기 전에 이제 개발실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게 유병헌이가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개발실이거든요. 예. 근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네. 좀 저도 민망스러운데 개발실이라는 데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공한 게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전공했다. 네. 디자인도 분야가 좀 많아요. 시각 디자인, 무슨 디자인 아주 세분화됐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을 때는 그걸 회화했다든가 디자인을 했다든가 조각을 했다든가 네. 그 전공자를 들여놔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계가 없이 좀 죄송합니다. 요즘 쓰는 애들 말로다가 쭉쭉 빵빵인 사람들이 많으세요. 예, 이 예. 쭉빵빵은 쓰지 말라고 예. 이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나오는 네, 거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군요.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답 나온 거랑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가장 김광삼 변호사 가장 궁금한 거는 검찰은 사실은 이건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얘기를 안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48시간 조사를 해본 다음에 뭔가 나름대로 그래도 근거가 생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박수윤 기자가 얘기한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예, 얘기한다는 얘기고 예. 근데 어떤 뭐가 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병원 씨와 김혜경 씨가 특수한 관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 또 재산에 관한 그런 것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단은 뭐 이 재산의 성격. 예, 그래 단순히 특수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비서로서 일했다고 한다면 예. 정말 차명재산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 돌려줘야 할 재산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실질적으로는 유병원 재산이 될 것, 구원파 재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예.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어떤 특별한 관계라고 해서 본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증여로도 볼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건 이제 이번에는 증여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건 환수할 자기 수 것이 없는 확실히 거죠.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검찰의 결론은 지금 오히려 김혜경 씨한테 유리한 결론인 거네요, 결국? 근데 뭐 획일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예.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그게 뭐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예. 재산마다 아마 다른 성격의 법률 성격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한 관계냐, 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특수한 관계라고 추측하는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 유병원 씨의 측근들로부터 어떤 그런 진술들, 증언들에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박수현 기자님 얘기했지만 일단 30년 동안 옆에서 유병원과 어떻게 보면 동거동락을 같이 했다는 점. 네. 그리고 오히려 유병원의 어떤 유대균이나 다른 어떤 일가나 자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그 다음에 또 상표권이라는 것도 사실 뭐 자기 일가들은 가지고 있지만 남한테는 준 적 없거든요. 네. 그래서 33개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수한 관계라는 그러한 설이 사실 유력하게 네. 대두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어쨌든 여러 가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는 특수한 관계라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경우인데 그렇죠. 네. 박소영 기자, 네. 김혜경의 재산이 검찰이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공식적으로 좀 발표할 때 우리가 단독으로 취재한 게 있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검찰이 그 김혜경 씨와 그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파악한 재산이 총 410억 원입니다. 네. 네. 410억이나 돼요. 네, 네. 그 전에 410억. 추징 보전한 액수는 얼마였죠? 그 전에 이제 검찰이 이 김혜경 씨와 그 일가의 재산 중에서 유병원 씨와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가압류, 그다음 추징 보전을 한 게 224억입니다. 거의 2배로 늘어난 거네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410억, 파악한 410억 중에 그 중에서 224억을 지금 동결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말씀을 네. 드리면요. 지금 김혜경 씨가 소유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그 부동산이 80필지에 시가가 29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요. 이 네. 비상장 주식이 12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41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서 224억 원은 지금 검찰이 동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그러면 추가로 추징 보전을 할 계획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검찰이 지금 그 부분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네. 김혜경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자신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좀 더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액수는 많이 줄었죠. 네, 솔직히 김혜경 씨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원파 자금 200억 원을 횡령을 했다. 그리고 이래저래 김혜경 씨가 그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합치면 한 300억 원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정작 오늘 그 영장에 쓰인 금액을 보면요. 횡령 배임이 21억 원이고요. 조세 포탈이 5억 원을 한 혐의입니다. 굉장히 네. 액수가 축소가 된 겁니다. 많이 줄었고요. 허선장님. 예. 저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쾌도난만해요. 예. 이 세월호 사건이 봄에 시작해가지고
가뜩이나 더운 여름을 아주 뜨거운 감자로 달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가을이 됐어요. 네. 뭐 하나 일이 뭐 가방 하나 나올 적마다 뭐 판도라의 장조다 뭐다 했는데 하나도 시원하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저는 뭐 검찰이 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네. 뭐 혐의 입증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자신감만 주고 그럴 게 아니라 이번엔 해결이 될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아주 가려운 데를 박박 긁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저 사람 들어올 때 보더라도 뭐 침착하다, 뭐 당당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아, 예. 그날 기자들이 너무 질문을 잘했거든요. 꼬집어서.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예. 세월호 참사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지금 아직 시집 안 간 포족에 시집 안 간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애가 둘이 있다고 그러는데 세월호에 피해 당한 애들하고 똑같은 나이입니다. 네.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아버지 부정하고 모정은 다른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정말 가증스럽지만 쇼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내 모든 걸 다전을 다 내놓고 정말 이 아픈 이미 고인이 된 어린 아이들과 피지도 못한 꽃송이들이 떨어진 애들과 그 부모들에게 내가 울면서 전 재산을 내놓고 사죄합니다. 네. 이래도 국민들이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데 아니다. 모르다. 내 재산 아니다. 유병원이 관계없다 손만 그었기 때문에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87년도 제 기억에 네. 한 27년 전이면 거의 30년 전에 오대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 그 박순자라는 여애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꾸만 꼬리 끊기 됐어요. 오대양하고 기독교 복음침례는 관계없다. 유병원 전 세목으로 휘장. 예. 예. 그러니까는 이미 정황은 다 드러났는데 판사가 보니까 너무 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털이 벗겼죠. 솔직히 매구했으면 4년이 안 떨어질 텐데 당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 그러면서 미운 털이 벗겨가지고 4년을 살고 나온 거예요. 원인은 그때부터 이제 정관계 로비를 아주 만리자성 쌍듯이 한 거거든요. 제가 네. 볼 때. 그런데 지금 저 여인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여기가 모래바람 날리면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사막입니까? 히잡은 왜 쓰고 들어와요? 낙타 타고 들어오지. 저는 그래서 그 회장의 를 이렇게 두른 거죠. 그 회장의 그 비서라는 말이 예. 정말 실감나게 생각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네요. 솔직히 털어놓고 그래야죠. 유병원의 큰아들 유대균 씨는 자기 재산을 모두 그럼요. 내가지고 희생자들한테 쓰겠다는데 유병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신임을 받고 예. 통해를 받은 김혜경 씨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그렇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근데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재산 다 내놔서 예. 희생자를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주식 같은 것은 계열사 주식이거든요. 근데 뭐 회사가 저렇게 좋지 않아서 그게 뭐 정말 재산에도 가치가 있는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피해자를 위해서 재산을 정말 쓰겠다고 한다면 네. 1심 판결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 재산이 헌납이 돼야 된다. 헌납돼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만약에 헌납되지 않고 말로만 1심 판결에서 어떤 관대한 처벌이 나오면 네. 그것은 정말 허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반드시 만약에 유대균 씨가 어떤 가담의 정도랄지 어떤 그런 경위에 비해서 참작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 재산 다 피해자를 위해서 쓰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걸 반드시 실천을 하게 하고 판결 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네. 박상민 변호사. 예, 예. 지금 우리가 단독 취재한 거에 따르면 김혜경 씨 재산이 무려 410억 원이고 예. 검찰이 당초에 투징 보전한 액수도 224억이나 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영장 청구한 범죄 혐의 액수는 26억 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그 김혜경 씨가 지금 부동산이 290억, 물론 본인 명의나 친인척 명의로 합쳐가지고 290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290억이 지금 유병원 씨가 맡긴 재산으로 보거든요, 차명. 네. 그러면 이거를 검찰이 이 부동산 290억이 유병원 씨의 돈이 흘러들어가서 한 거다. 이걸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밝히려면 계좌 추적분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구입자금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전표가, 은행 전표가 보존기간이 5년이랍니다. 네. 5년이 지나면 이게 이 휘조각이 돼가지고 추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좌 추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전표가 입금 전표가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 보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난항이 있다는 거거든요, 검찰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김혜경 씨는, 김혜경 씨로 봐서 자기가 무슨 돈이 있길래 290억이라는 그 돈 갖고 뭐 부동산을 구입했느냐. 네. 그런 김혜경 씨의 변소를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영장 청구도 확실한 내용만 그래서 횡령 액수도 21억 또 조세호처벌법도 이제 조세 포탈도 5억 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이 230억 정도 돼 있었는데 예. 왜 영장 범죄 사실이 오히려 한 10분의 1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아하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체포영장은 말이죠. 네. 어떤 형사 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명 자료로 대충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해도 체포영장에서 발부를 법원에서 해줍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법원에 기소할 때는 사실 거기에 정확한 범죄 사실과 거기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뭐 처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그 전체의 내용에서 뭐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네. 이제 영장을 좀 더 엄격해지니까 이제 확실한 거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다 보니까 금액이 10분의 1로 줄어든 네. 거예요. 박소영 기자. 네.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검찰이 앞으로 좀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좀 전략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김혜경 씨가 내가 내 손으로 일군 재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히 지금 뭐 뚜렷한 전략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면 조사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건데요. 다만 좀 제지 신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 김혜경 씨를 그 유병헌 씨한테 직접 소개를 한 인물입니다. 네. 이런 인물들과 그러니까 대지 신문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예. 가능합니다. 예. 지금 유혁기의 재산을 좀 환수하기 위해서 미국의 한국예금보험공사가 거기에 좀 법원에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몰수를 하기 위해서요, 그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상대는 유혁기 씨 그리고 유혁기 씨 부인인 엘리자베스 유 씨를 상대로 지금 소장을 제출을 한 건데요. 네. 이유는 유 전 회장이 1996년에서 98년 사이에 세모그룹에서 그 쌍용저축은행과 신세계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상환을 하지 않아서 이 예금보험공사가 이 액수를 떠안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때 그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08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8억 원. 네, 최근의 일이 아니고 한 20여 년 전 일이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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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 있는 유병헌 씨 명의의 차명재산을 찾으려면은 네. 우리 한국 정부는 그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예. 미국 정부를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금보험사 소송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소송이 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이루어집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